안녕. 자, 오늘은 문학 남아있는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볼게요. 자, 우리 데뷔작 나오는 여러분들은 18번에서 21번 여기 18번에서 21번 요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전 소설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제주도에 간 배비장은 애랑의 유혹에 넘어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자, 배비장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애랑이라고 하는 애한테 이 기생입니다. 이 기생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비장이가 그랬어. 나는 아무리 이쁜 여자가 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들한테 넘어가 있는 그 선비들을 막 비판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한번 허세 떠는 거 한번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래서 애랑이랑 짜고 배비장을 꼬십니다. 근데 이 배비장이가 애랑이한테 홀딱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피를 당한 배비장이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돌아가야겠다. 여기는 이제 창피해서 못 있겠다. 그래서 서울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게 앞부분 이야기예요. 이때 배비장은 떠나는 배가 그럼 어디로? 서울로 돌아가야 하니까 서울로 떠나는 배가 어디 있나 물어보려고 무서움을 억지로 참고 여보게 이 사람 말씀 물어보세. 그 계집이 그러니까 여자한테 물어본 거죠. 한참 물끄러미 보다가 대답도 아니하고 고개를 돌리니 배비장 그 중에서도 분해서 목소리를 도두어 다시 책망 겸 묶었다. 책만 혼을 내는 거죠. 이 사람 양반이 물으면 어찌하여 대답이 없노. 양반이 물으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너는 뭐야 예의가 없다 이 소리죠. 양반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내가 양반인데 라는 그 자신의 신분에 대한 우월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난 양반인데 라는 그 우월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월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무슨 말이랍나? 이게 제주도예요. 제주도라서 말이 조금 이상할 거예요. 양반 무슨 양반이야.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 양반이면 남녀 유별 예의 염치도 모르고 남의 여인네 발가벗고 이러는데 와서 무슨 말이며 쌀하게 밥 먹고 병풍 뒤에서 낮잠 자다 왔습나? 초면에 반말이 무슨 반말이요. 참 듣기 싫군. 어서 가소. 자, 지금 배비장이가 책망하면서 왜 대답이 없어? 라고 하니까 오히려 잘못된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양반이 무슨 양반이야. 품행이 좋아야 양반이지. 라는 말은 다시 얘기해서 넌 양반답지 않아. 라는 거죠. 왜? 그 이유. 1번 염치도 모른다. 남의 여인네 발가벗고 일하는데 와서 웬 말이냐 라고 얘기해요. 남녀유별 예의 염치를 어겼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면에 반말을 했다. 이게 2번. 그래서 너는 양반답지가 못하다 라고 혼을 내고 있네요. 오히려. 어서 가소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 집 남정네가 물속에서 전복 따가지고 나오게 되면 큰 탈이 날 것이니 어서 바삐 가시라고. 요사이 세력의 빨랫줄 같은 배비장도 귓속 귀신이 될 뻔한 일 못 들었습나? 내가 배비장인데 배비장이가 지금 어떤 일? 창피를 당한 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조롱을 받는다라고 얘기한 이 이야기가 배비장이가 귓속 귀신이 될 뻔한 일이랑 연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배비장을 앞에 두고 배비장이 이런 일이 있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계집,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앞에 있는 남자가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양반답지 않은 이 남자가 배비장인 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비장인 걸 모르고 배비장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배비정이 구식적 습관으로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하다가 그 말을 들어보니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앞서져서 혼잣말로 자탄을 하겄다. 허허, 내가 금년 신수가 불길하다. 아, 재수가 없네 올해. 뭐 이런 얘기죠. 우리 부모 만류할 때 오지나 말았다면 좋을 것을 고집을 세우고 얘 왔다가 경향에 유명한 웃음거리가 되고 또 도처마다 망신을 당하니 섬이라는데 참 사람 못 살 것이로구나. 지금 창피를 당한 일 때문에 섬이라고 하는 이 섬이 어디겠어요? 제주도겠죠? 이 제주도에 대해서 사람이 못 살 것이다 라고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살기가 힘들다, 사람 못 살 것이다 라는 건 자기가 창피를 당했기 때문이지 실제로 살기가 힘든 곳은 아닌 거죠. 제주도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에 경향이라는 단어는 시골, 서울과 시골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모를까봐 얘기해 줍니다. 서울과 시골. 자, 분한 마음에 그 계집과 다시 말싸움을 하고 싶지 않건만은 해는 점점 서산에 걸치고 앞길은 물을 사람이 없어 함경도 문자로 붙은 데 붙으라 하는 말과 같이 한 번 얘기한데 계속 붙어 있어라 라는 얘기예요.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은 물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그 여자가 나에게 대답을 하지 않은 일, 그리고 나에게 화를 내면서 양도한답지 않다라고 얘기한 일이 나는 너무 분합니다. 나 양반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다시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얼마쯤 올려서 다시 말을 하게 돼요. 여기서 행동 변화가 생기죠. 다시 말을 할 때는 말을 올려서 합니다. 자, 여보시오. 바뀌었어요. 여보시오. 내가 참 실수를 대단히 하였소. 뭐 해요? 사과를 합니다. 자,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건 태도가 변화했지만 마음도 변한 건 아닙니다. 마음은 달라요. 마음은 분합니다. 자, 분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태도가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수를 할 것이 왜 있사오리까? 그렇다 하는 말씀이지요. 자, 그 계집도 여자도 높여서 얘기를 해주니까 높여서 받습니다. 태도를 그렇게 받아줍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디로 가시는 양반이십니까? 네, 나는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서울을 갈 터인데 어느 배가 서울로 가는지 그것을 좀 묻고자 그리하오. 이제 목적을 얘기할 수 있게 됐네요. 자, 양반이 그러니까 배비장이가 올려서 사과를 하면서 올려서 얘기를 해주니까 실수를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너그럽게 받아줍니다. 용서하면서 같이 존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받는 사람도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려가서 볼게요. 서울 양반이시면 무슨 일로 여기를 오셨으며 또 성함은 누십니까? 물어보는 이름을 물어봅니다. 근데 성명은 차차 아시지요만은 알려주지가 않아요. 왜? 왜 알려주지 않죠? 아까 창피당한 내가 배비장이기 때문에. 배비장이 창피당한 사람이야. 그죠? 그러니까 네가 얘기한 그 배비장이가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비장이다 라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네가 얘기한 그 창피당했던 그 사람 그게 나야 라고 하는 걸 숨기고 얘기해요. 창피하니까. 그죠? 지금 얘기하는 이 상태도 창피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이곳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부모 병환 기별을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자, 부모 병환 기별을 듣고 급히 가는 길이다. 아니요, 이거 거짓말이죠.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창피를 당하고 서둘러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자, 가는 배가 없어 이처럼 애절하오. 그리하면 가히 없습니다. 가히 없습니다. 가엾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합니다. 뭐 이런 얘기죠. 서울로 가는 배는 어제 저녁에 다 떠나고 이제는 없어요. 없습니다. 4, 5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아우 그러면 이 노릇을 어찌하여 줬소. 참 딱한 일이오시다 하더니 옳지 가는 배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서 행인을 잘 태울는지는 모르겠소. 저기 저편 언덕 밑에 포장치고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가서 물어보시오. 그 배가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비싼 값을 주고 혼자 빌려 저녁 물에 떠난다더니 뭐 정말 떠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배가 하나 있긴 한데 그게 정말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 한번 가봐 라고 그 여자, 계집이라고 나왔으니까 저도 계집이라고 쓸게요. 이 계집이 배비장이한테 있어서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보라고 하는 거죠. 자, 배비장이 그 말 듣고 좋아라고 허겁지겁 그 배로 뛰어가서 사공을 찾는다. 어이, 뱃사공이 누구요? 또 반말이야. 그러니까 사공의 반말에 비위가 틀려 기분이 상했죠? 사공은 왜 찾아? 자, 반말을 하니까 여기서도 반말로 받습니다. 말 좀 물어보면 하고 점점점 말을 줄이죠. 그러니까 뭔가야? 아무 생각 없이 반말로 얘기했는데 반말로 돌아오니까 또 당황을 한 거예요. 나 양반인데 잠깐만. 무슨 말? 반말이죠. 자, 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요? 물로 가는 배요. 자, 물로 가는 배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답일까요? 아니에요. 자, 밑에를 읽어볼게요. 원래 배비장이 사공을 공손하게 대하기는 초라하고 해라 하자니 제 모양 보고 받을지는 몰라. 받을지는 몰라. 이건 뭐죠? 대답을 해줄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공손하게 대하기는 좀 그렇고 해라 하자니 내 말을 받아줄지 몰라. 이런 부분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어정쩡하게 말을 내놓다가 그 말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어딜까요? 말 좀 물어보면 이라는 이 부분이 말을 내놓다가예요. 사공의 대답이 한층 더 올라간다. 여기서 올라간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간다.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물로 가는 배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더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공의 대답이 한층 더 올라간다는 뜻은 사공의 기분이 더 안 좋아진다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사공의 기분이 더 안 좋아진다. 그래서 더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한숨을 휘 쉬며 이거 누가 한숨을 쉬어? 배비장이 한숨을 쉬면서 내가 그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자, 여기서 깨달음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 하대하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행동을 다르게 그래서 이번에는 어법을 고칩니다. 말투를 바꿔줘요. 자, 내려가서 보죠. 입맛이 썩 들러붙게 여보시오. 노형이 입에 임자시오. 자, 공손하게 존대를 하면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공은 목낭청에 혼이 씌었던지 목낭청이 뭐냐면 그 밑에 뜻을 보세요. 주관 없이 응대하는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공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의 혼이 귀신이 씌었는지 이건 뭐야?
태도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라고 태도가 변하죠. 이 태도를 변하게 했다라는 것이 귀신이 쓰였는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배비장의 태도 변화에 따라 사공의 태도도 말투도 존대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입에 임자올시다. 아, 들으니까 노형 배가 오늘따라 떠나 해남으로 간다지요? 예, 오늘 저녁 물에 떠납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옵시다. 좋은 말씀이올시다마는 많은 이거 뭔가 싸하죠. 앞에서 긍정이지만 요 부분을 기준으로 뒤에는 부정을 얘기할 것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배가 행객 실는 배가 아니었고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 가시는 터인즉 사공의 의미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정중히 거절합니다. 근데 대놓고 그냥 안 돼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유를 얘기를 해줬어요.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이유를 함께 얘기해 주면서 정중히 거절했어요. 아, 그는 그러하겠소마는 내가 부모 병원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달리 가는 배는 없고 일배가 간다 하니 아무리 부인이 타신 터이라도 이러한 정세를 말씀하시고 한편 이물 구석에 이물 이건 뱃머리입니다. 그러니까 배의 한 구석에 쭈그리고 있겠다는 소리예요. 그 안이 적선이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아까 여자 혼자 타니까 태울 수가 없다는 거였거든요. 옛날에는 여자 남자가 좀 유별하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타고 가는데 또 남자를 어떻게 태우겠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부인이 혼자 타신 터라 하더라도 내 사정을 좀 말씀을 해달라. 난 진짜 급하다 뭐 이런 얘기지. 당신 정경이 불쌍하오. 정경 처집니다. 그러면 해진 후에 다시 오시면 부인 모르시게라도 슬며시 타고 가시게 하오리다. 자, 그럼 뭐예요? 슬며시 타고 가게 하겠다. 부인 모르게. 이건 뭐야? 도와주겠다. 자, 사공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다짐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왜 도와줘요? 불쌍하게 여겼기 때문이지요. 자, 배비장이가 창피를 당했고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여자와 사공에게 반말을 하다가 태도가 바뀌고 바뀌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양반이 양반답지 못한 것을 비판했고 그리고 반말하는, 대뜸 반말하는 그런 태도, 허위, 의식 뭐 이런 것들을 폭로하고 풍자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목이 배비장전인데 배비장 타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타령으로 또 남아있기도 합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이 몇 번일까? 우선 1번. 배비장의 문제점 지적했고요. 양반답지 못한 태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비판 맞습니다. 배비장은 자신에게 이름을 묻는 계집의 질문에 즉답을 피함 맞아요. 얘기는 나중에 하자 그랬어요. 정체를 숨기는 거 맞습니다. 왜? 창피하니까요. 자, 계집은 배비장에게 배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 저기 가서 물어봐라 라고 건넸어요. 궁금했던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사공은 부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다고 말했어요. 낯선 이에 대한 경계심은 아닙니다. 이건 약속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 뿐이죠. 4번이 틀렸고요. 5번 다급한 상황을 듣고 해결책을 알려줌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연민 맞습니다. 해결책은 뭐였죠? 나중에 몰래 들여보내주겠다. 자, 불쌍한 느끼고 있었고요.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19번 갑니다.
자, A부터 E 중 배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 자, 그럼 A 볼까요? A, 여보게. 어때요? 여보게라고 한 건 그러다가 화만 돋궜죠. 자, B, 이 사람 했다가 여자한테 한 소리 들었죠. 자, C, 여보시오. 네, 올려서 사과하면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상대 기분 풀어주는 말 맞습니다. 그 다음에 D, 어이. 뱃소공이 누구요? 반말이었죠? 안 돼요. 자, 노형이 입에 임자시오. 자, 높여주면서 하는 말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자, 그래서 C와 E가 묶인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인공인 배비장이에요. 그럼 배비장의 부모의 병환 소식을 여기서 들었나? 아닙니다. 병환 소식은요? 거짓말이었어요. 주인공 배비장을 태우고 서울로 가기 위해 급히 준비됐다? 아니요. 이건 그 마님, 마님이면 부인. 그 부인이 빌린 배를 좀 타고 갑시다. 이런 얘기였죠. 배비장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이다. 네, 맞습니다. 경제적 보상까지 내세우며 타고자 했다.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행객을 데리고 제주를 떠난다. 행객 없었어요. 나 좀 타자였습니다. 정답 3번이었고요. 내려갑니다. 21번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배비장에서 창피를 당해 제주도를 떠나려 했던 배비장은 제주도에 남게 되고 결말이 좀 다르죠. 남게 되고 결말에 가서는 현감에 올라요. 현감이라고 하는 거는 뭐 거기에 뭐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다? 뭔가 달라요. 자, 배비장이가 창피를 당했다는 건 부정적인데 결말에 대해서는 칭송을 받는다면서 달라집니다. 이런 뭔가 변화가 있는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 배비장이 제주도를 떠나고자 할 때 제주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이 서울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립니다. 이게 뭐였죠? 그 사람들한테 존대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들을 존중하는 경험.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는 비록 불가피한 선택. 그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왜? 물어볼 데가 없었고 배가 그 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존대를 했던 거죠. 자,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다. 이건 뭐야? 깨달았다는 얘기죠. 내가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양반의 경직된 관념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뒤에서는 서로 잘 지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1번. 양반이 묻는데 어찌하여 대답이 없냐고 계집을 책망한 배비장의 행위에서 신분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양반이라는 것에서 우월감 얘기할 수 있습니다. 2번 양반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한 배비장의 태도에서 그가 서울에서 온 양반이라는 이유로 제주도 사람을 얕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 제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를 지방이라고 얕잡아 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을 사람이 없어 계집에게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 어쩔 수 없는 것 맞습니다. 물을 사람이 없으니까요. 자, 4번.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겠냐고 묻는 배비장의 모습에서 그의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존중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떠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거였죠. 고민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4번 틀렸어요. 어정쩡하게 말하려다 또 실수했다고 한 발언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태도를 되돌아보고 있다. 그렇죠? 잘못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부분 맞습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가가 소설이고요. 나가 시나리오. 갯마을 똑같은 작품인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내들이 고기잡이로 떠난 갯마을에는 늙은이들이 어린 손자나 데리고 뱃그늘이나 바위 옆에 앉아 무연히 바다를 바라보고 아낙네들이 쌀물에 조개나 캘뿐 한가하다.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뭔가가 사흘째 됐죠. 대부분의 사내들이 고기잡이로 떠난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고기잡이를 하러 떠나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윤노인은 아무래도 수상해서 뭔가가 수상해. 박노인을 찾아갔다. 박노인도 막 물가로 나오는 참이었다. 두 노인은 바위 옆 모래톱에 도사리고 앉았다. 윤노인이 먼저 입을 텄다. 저 구름발 좀 보라니. 구름발은 동남간으로 해서 검은 불꽃처럼 서북을 향해 뻗어오르고 있었다. 이거 뭐가 수상한 거예요? 구름발이 수상한 거다. 이건 뭐야? 뭔가 기운이, 자연의 기운이 수상하다는 얘기예요. 자, 검은 불꽃. 빨간 불꽃은 열정을 상징한다라고 하지만 검은색이면 그것도 서북을 향해, 서쪽을 향해서 막 뻗어가고 있다는 거니까 좀 어때요? 불길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 수상해서라고 한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검은 불꽃은 불길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철없는 지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윤노인은 구름발, 그러니까 하늘에 구름이 검은 구름이 쫙 퍼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유 뭔가 이상한데 느끼고 박노인을 찾아간 거예요. 윤노인이 또 하하하 저 물빛 봐. 이거는 지금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자, 물빛도 역시 수상해요. 자, 박노인은 보라기 전에 벌써 짐작이 갔다. 그러니까 윤노인이 야 저기 봐 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미 박노인은 그 수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변이 징조였다. 변고가 일어난다. 자, 불길하다 그랬죠? 요거의 징조입니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의 징조. 그러니까 바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의 변화가 무엇을 갖고 올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파도 안에 크고 느린 너울이 왔다. 그럴 때마다 매운 갯냄새가 풍겼다. 자, 바다 냄새가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아니고 매운 냄새가 났대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계속 들죠? 이번에는 박노인이 뻔히 알면서도 대마도 쪽으로 갔지.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하는 거죠. 고깃대를 찾아갔는데 울릉도 쪽이면 못 가려고. 두 노인은 더 말이 없었다. 자, 지금 어디로 갔는지 왜 확인하는 거냐? 알면서도 확인한 이유는 뭐예요? 이 구름, 이 물빛을 어디로 영향을 줄 것이다? 여기로 영향을 줄 것이다. 대마도 쪽. 이 대마도 쪽이 어디겠어요? 사내들이 고기 잡으러 떠난 곳이 대마도인 거야. 그래서 이 수상한 기운이 대마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거기에는 고기잡이 떠난 사내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왜 말이 없었을까? 그 사내들이 걱정되는 거야. 사내들이 안 좋은 일을 겪을까 봐 바다에서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내려가 봅니다. 그새 구름은 해를 덮었다. 바람도 딱 그쳤다. 너울이 점점 커왔다. 문장이 짧아요. 문장이 짧으면 짧은 문장을 쓰면 어떤 느낌을 주나 긴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장이 짧아요. 자, 큰 너울이 올 적마다 물컥 갯냄새가 코를 찔렀다. 두 노인은 말없이 일어나 말없이 헤어졌다. 말이 없는 이유는 예상을 다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들의 경험에는 틀림이 없었다. 경험을 통해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말이 없는 겁니다. 올 것은 기었고 오고야 말았다. 무서운 밤이었다. 올 것이 뭐였겠어요? 그 변화를 통해서 예상한 그것. 태풍입니다.
깜깜한 칠야, 칠흑 같은 밤이란 뜻이에요. 비를 몰아치는 바람과 바다의 아우성, 네, 태풍이 왔습니다. 보이는 것은 하늘로 부풀어 오른 파도뿐이었다. 그것은 마치 바다에 참고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흰 이빨로 뭇을 마구 물어뜯는 것과도 같았다. 흰 이빨 파도. 자, 파도는 이미 모래톱을 넘어 돌각 담을 삼키고 몇몇 집을 휩쓸었다. 파도가 너무 커서 마을 쪽으로 넘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들었다. 이러는 동안에 날이 샜다. 날이 새자부터 바람이 멎어가고 파도도 낮아갔다. 샌 날에 보는 마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자, 지금 두 노인이 헤어지고 나서 올 것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 폭풍우, 폭풍우 혹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과정 혹은 상황. 과정보다는 상황이 더 낫겠다. 상황으로 할게요. 그리고 날이 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경과됐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밤에서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밤 동안의 폭풍으로 인해서 몇몇 집이 휩쓸어지고 사람들은 당집에 모여들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침이 됐을 때 난장판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침이 되니까 또 잠잠해진 거야. 자, 이날 밤 한 사람의 희생이 있었다. 윤노인이었다. 한 사람의 희생, 윤노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단 얘기예요. 자, 그의 며느리 말에 의하면 뭐예요? 들은 말이죠. 뭐뭐 했다고 한다. 말을 듣고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간접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돌각담이 무너지고 파도가 축담 밑까지 들이밀자 윤노인은 며느리와 손자를 앞세우고 담파까지 나오다가 무슨 일로선지 며느리는 먼저 가라고 하고 윤노인은 다시 들어갔다고 한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죠? 볼 수가 없었죠. 며느리는 애 데리고 갔으니까. 근데 윤노인이 뭘 했는지 알 수가 없죠. 자, 바다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듯 잔물결이 안으로 굽은 모래톱을 찰싹대고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죠. 볕은 한결 뜨거웠고 하늘은 남빛으로 더욱 짙었다. 평온해졌습니다. 밤의 모습과 너무 달라요. 내려가 볼게요. 자, 그러나 고등어배는 돌아오지 않았다. 자, 이 고등어배가 뭐겠어요? 앞에서 얘기한 사내들이 고기잡이 하러 나갔다라고 한 거, 그게 고등어배인 거야. 고등어 잡으러 갔었던 거야. 대마도 갔던 거. 자, 마을은 더 큰 어두운 수심에 잠겼다. 자, 배가 돌아오지 않은 것이 더 큰 수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배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실종 혹은 사망 소식을 들었겠죠. 자, 이틀 뒤에 후리막 주인은 신문을 한 장 가지고 와서 추러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기사를 읽어주었다. 자, 그래서 마을은 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났는데도 울음에 지쳤다. 울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자, 고등어배가 돌아오지 않은 것이 바로 이 행방불명 때문이다. 실종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게 만들어요. 설마 죽었을라고 라고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낙네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다. 살아야 했다. 그래서 이 바다가 어떤 공간이에요? 살기 위한 공간이에요. 근데 보세요. 고기잡이 배는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여기서의 바다는 죽음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음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삶을 위한 공간이기도 한 거예요. 바다에서 죽고 그래서 바다로 해서 산다라는 문장이 나오는 겁니다.
자, 혜순이는 성구가 돌아올 것을 누구보다도 믿었다. 가족인가 봐요. 그죠? 그동안 세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다. 혜순이도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갔다.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갔다. 그럼 혜순이는 그 해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조를 따고 조개를 캐다가도 문득 이마에 손을 하고 수평선을 바라보곤 아련한 돛배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을 두근거리는 아낙네들이었다. 왜? 혹시나 하는 마음이죠. 저 배에 혹시나 내 사람이, 우리 가족이 있을까? 돌아올까? 하는 한낱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멸치처리건만 풀이도 없었다. 풀이막은 집뚜껑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그대로 손벌업무를 내지 않았다. 그 후리는 그물이에요. 멸치처리라서 그물을 가지고 나서 싹 긁고 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죠. 폭풍우 때문에 당한 게 있어서. 자, 소설 내용은요. 남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고등어를 잡으러 떠났는데 3일째, 사흘, 3일째 되던 날 폭풍우가 불어닥치고 그래서 난장판이 됩니다. 그 사이에 윤노인이 또 돌아가시고요. 그런데 자연은 평온해졌지만 고등어배가 돌아오지 않아요.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기사를 듣고 아무래도 실종됐을 것이다. 혹은 뭐 어디 가서 죽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게 되지만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야지라며 바다에서 이제 살 국리를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시나리오를 보시고 시나리오랑 뭐가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축항, 시멘트로 만든 축항, 윤노인과 박노인이 꼬니를 두고 있다. 꼬니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을중년 바람 때만 해도 그랬지. 용왕님만 노하시면 속절없는 거야. 암 여부가 없지. 여봐. 저 구름 좀 보라니. 자, 이거 똑같네요. 구름빨 좀 봐. 이거 똑같네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점. 시멘트로 만든 축항에서 윤노인과 박노인이 꼬니를 두고 있다는 건 소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노인이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노인을 찾아간다고 나왔지 꼬니를 두고 있다가 둘이 같이 보는 장면은 없었죠.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저 물빛 좀 보라니까. 바람이 점점 세어진다. 노목, 바위, 축항, 몽타주, 하늘, 길, 성황당까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다 뭐죠? 얘네들 다 뭐야?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닥치는 그 폭풍우의 상황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죠. 장면을 자꾸 바꿔가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글로 보여줄 때보다는 하나하나 그 상황을 심각함을 또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점이 있죠. 이건 시나리오니까 카메라로 찍잖아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들판도 마찬가지고 쏟아지는 비. 자, 길. 혜순이 달립니다. 혜순이가 아까 그 성구가 돌아올 것을 누구보다도 믿는다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수면 하늘에 치닫고 자, 넘어지며 달린다. 비틀거리는 혜순이가 성황당 가는 거였어요. 자, 성황당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혜순이가 성황당에 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 소설에는 없었습니다. 소설에는 없었어요. 그 소설에서는 사람들이 성황당으로 모인다고 언덕배기 당집으로 모여들었다라고 나왔지 성황당에서 혜순이가 기도하는 장면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자, 하늘 크게 번개가 치고요. 내려갑니다. 노한 밤바다 아직 안 끝났어. 자, 여기 보면 노도수요새 비바람과 싸우는 선원들 처절한 성구의 얼굴. 자, 우리 소설에서는 성구라는 사람이 이름만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 성구 얼굴까지 나오네요. 이건 뭐야? 사내들이 고기잡이 하러 갔죠.
고등어 잡으러 갔죠. 그 고등어 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고등어 배의 상황이 나와 있지 않았고 고등어 배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비극적 상황을 암시하는 문장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고등어 배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황당에서 해순이와 수님이 이외에도 몇몇 안 하게 모였다. 여기서 다 절하려고 모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윤노인의 집 앞. 자, 이제 윤노인이 어떻게 됐을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려가 볼게요. 자, 윤노인이 나온다. 아버지의 이 빗속에 어디로 나가신다는 겁니까? 마, 버뜩 다녀올 기다. 내일 아침에 가시면 안 될게요. 아니다. 거참 아무래도 무슨 일 내겠다. 상수는 누군지 모르겠네. 자, 나간다. 나간다. 누가 나가겠어요? 윤노인이 나가는 거죠. 자, 축항. 파도가 휘몰아치는 축항을 위험스럽게 걸어온다. 빈배에 걸려있는 그물을 벗기려는 순간 윤노인은 파도에 빨려 축항 밖으로 떨어진다. 자, 그럼 여기 빈배에 걸려있는 그물을 벗기려는 순간 윤노인이 밖으로 떨어집니다. 허우적하더니 노도에 휩쓸려 버린다. 휩쓸려 버려서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겠죠. 이게 윤노인의 희생에 대한 부분이에요. 소설에서는 윤노인에 대해서 희생이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을 빌려서 봤을 때 윤노인이 다시 들어갔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했는데 윤노인이 축항에 가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소설에 없는 장면이 시나리오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황당 흔들거리는 당목 가지가 꺾인다라는 부분에서 오버랩이 되거든요. 가지가 꺾이면서 오버랩이 된다. 그건 장면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극적 상황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면이 바뀌고 밤에서 아침으로 바뀝니다. 자, 폭풍우는 어디로 갔는지 자취도 없고 바다는 잔잔하다. 자, 그럼 여기는 이제 평안해진 모습이잖아요. 그럼 다시 소설에 있는 그 평안해진 자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소설에서는 행방불명 됐을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받는 그런 예상할 수 있는 장면,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 부분 뒷부분이 좀 잘렸네요. 그죠?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 1번 간접 인용을 통해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맞습니다. 내부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진술하지 않았고요. 갈등 심화되지 않았고요. 외양 묘사 없고 공간 변화 없습니다. 22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그들의 경험입니다. 할아버지들의 경험은 그동안의 바다에서 많은 경험을 했었겠죠. 그래서 저게 폭풍우가 올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연현상 구름하고 물빛. 미안합니다. 지금 잠깐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자, 기억이 그들의 경험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들의 경험에 따라서 자연현상을 지각했다. 여기가 이제 구름이랑 물빛을 보는 거였어요. 이게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다른 건 뭐 다 아니죠.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에요. 일부러 만나러 갔어요. 다른 대처 방안 없고요. 그 다음에 예측이 빗나가지 않았고 맞았고 무관심하지 않았고 고깃배 행선지를 일부러 물어봤죠. 그러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걱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24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갯마을은 시련이 연속되는 삶의 터전에서 그에 맞서는 인물들의 삶을 다룬다. 갯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구성하는 사물, 장소, 일 등은 인물들의 시련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시련 그리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서사적 장치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갯마을은 삶을 지켜나가려는 의지와 희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 그러면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B는 그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에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살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1번 고등어배가 돌아오지 않은 일은 시련에 해당하는군. 그쵸? 울고불고 했었죠. 그 다음에 신문,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는 매개물. 그렇죠. 이 신문에 어떤 얘기가 있었어요? 행방불명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걱정하게, 심각하게 되는. 그래서 이 얘기 듣고 더 울어요. 그죠? 자, 바다는 아낙네들에게 시련을 주죠. 돌아오지 못했죠. 생활의 방편도 제공한다.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 나간다고 했어요. 이중적 의미. 그래서 문장 뭐였어? 바다에서 죽고 바다에서 산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4번. 물 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는 것은 삶을 지켜나가려는 해순의 의지다. 물 옷이 해녀라고 얘기를 했었죠. 해녀가 입는 옷. 그러니까 가서 먹을 것들을 따오고 그걸 또 갖다 팔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살기 위해서 거기 바다에 나가는 거죠. 의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겠죠. 자, 돛배는 자신들의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 아니고요.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내려갑니다. 자,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씬 넘버 21에서 해순이 달려가는 행위는 기상 악화로 인해 다급해진 속내 그렇죠? 기상 악화가 됐어요. 비가 와요. 근데 왜 다급하죠? 걱정이 되니까. 자, 씬 넘버 21에서는 막 달려서 어디로 갑니까? 성황당으로 가죠. 그래서 그 성황당에 가는 게 기도하러 가는 거였기 때문에 빨리 기도를 해서 이 기상을 좀 잠재우고 기상 악화를 잠재우고 내 가족에게 별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1번이 맞습니다. 2번 뭐 닭목을 왜 지켜?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멈춘다 아니고 4번 갈등 없고요. 5번 순임이가 윤노인이 집을 나가는 이유 아니었습니다. 그물 때문에 나갔던 거였죠. 자, 26번 갑니다. 자, 나의 S샵 장명번호 18번과 24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18번은 인물들의 행동을 보여주는 장면을 연결하여 마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자, 장면번호 18번 몽타주, 가족들, 사람들, 안악들,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는 장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뛰쳐나오고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수선하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각각 보여주어 제시된 사건들이 갖는 상반된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 똑같이 기상 악화 때문에 걱정하고 행동하는 거였기 때문에 상반된 의미는 아닙니다. 자, 2번 틀렸어요.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면을 제시한다. 24번. 그렇죠? 소리가 안 들려요. 무엇인가 소리치지만 들리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구의 처절한 얼굴과 함께 절박한 상황 부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와 표정을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하여 비바람에 맞서는 성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죠. 성구도 그렇고 성칠도 그렇고 분주한 선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에 5번 선원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배안의 급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성구도 처절했고 비바람과 싸우는 선원들, 흔들리는 뱃사람들, 뭐
뭐 흔들림에 넘어진다, 덜컹거리고 막 나뭇잎처럼 흔들거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급박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 장면 27번. 자, 다음은 가와 나에 대한 학습 활동이다. 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변형하여 각색했다고 했을 때 그 결과를 탐구해 보자. 자, A를 대화 상황에서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라는 대사로 바꾸어 인물이 느끼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이 불길함이랑 위기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B. 갯말과 바다에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제시하여 자연의 위력을 부각하고 있다. 그렇죠? 좀 더 시각적으로 하나하나 대상을 한 카메라, 한 장면에 담아서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C. 성황당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등장인물의 수가 다른 장면들로 나누어 구현하고 있다. 그렇죠? 우선 누구부터? 그 이름이 뭐였지? 처음에는 혜순이 한 명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성황당에 수님이 둘 외에도 몇몇 안하게 모였다. 이렇게 여러 명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수가 달라요. 그 다음에 D. 닭목이 꺾이는 장면으로 변형하여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졌다. 믿음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만큼 폭풍우가 심하다는 얘기죠. 뭐 자연의 위력을 부각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비극적 상황을 암시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믿음이 무너졌다는 건 아닙니다. 자, 5번. 폭풍우가 물러간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나기 위해 잔잔해진 아침을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27번 문제였고요. 자, 28번부터 31번 이제 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는 좀 기네요. 옆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이런 시를 뭐라고 하냐면 옆으로 쭉 이게 산문시입니다. 산문시랑 산문적 진술은 또 달라요. 산문시는 딱 보는 것처럼 줄글 옆으로 쭉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쭉쭉. 근데 산문적 진술이라고 하는 건 산문시 같이 보이지만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빈 공간이 있거나 연이 나눠져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산문적 진술이라고 하는 거죠. 얘는 딱 봐도 산문시. 자, 산문시가 운율이 있느냐? 있어요. 산문시도 시니까 운율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 운율을 만드는지도 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제목이 종가입니다. 종가. 그러니까 너네 종갓집 들어봤을 거예요. 그겁니다. 자,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자, 지금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았고 그 집안에 사는 거야. 충충한 울 속에 있습니다. 튼튼히 가려놓았다. 충충한 울 속. 자, 세상과 외부와 단절된 모습이에요. 거미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들. 지손들은 이제 뻗어나가는 자손들을 얘기하는데 종가에서 거미알 터지듯 흩어져 나갑니다. 이거 지규를 쓰고 있어요. 자,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켜주는 신주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려지지는 않아도 자, 그래도 대머리에 곰팡이가 난대요. 신주단지 들어봤을 거예요. 신주단지. 신주단지 보시듯 한다 이런 거거든요. 신자가 보이죠? 귀신이에요. 귀신. 그러니까 뭐냐 조상들 그 이름 적은 위패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이 신주들이 집안의 광영을 지켜주는 건데 평소에 어때? 대머리가 곰팡이가 나도록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평소에는 돌보지 않는다. 평소에는 돌보지 않다가 제삿날이면 갑자기 위상이 높아져서
제상 위에 날름이 올라앉는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거들떠도 안 보다가 제삿날이면 닦아가지고 제사상 위에 올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신주들이 올라앉는다라고 의인법을 쓰고 있습니다. 신주들이 올라앉는다라고 의인법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신주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평소에는 그닥 우리한테 의미가 없는 거다. 근데 의미 없는 건데 왜 제사상에는 꼭 올라가느냐. 그만큼 제사를 중시하고 종가의 번성을 위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게 지금 좋아 보이지 않죠. 평소에 돌보지 않는데 뭐 그때만 올라왔는데 이러면서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자, 여기는 풍자를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볼게요. 종가의 모습이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 종가에서 지손들이 터져나가듯 바깥으로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손들은 나가는데 종가의 그 자손, 종갓집 자손만 남아있는 거예요. 신주단지 오실 듯한다의 그 신주는 평소에 돌보지 않다가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제삿날에만 꺼내서 상징적인 의미로 보이게 하는 이 행동을 보면서 종갓집을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는 종가에 대해서 긍정이 아니라 부정으로 보고 있다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큰 집에는 큰 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 오조 할머니는 고조 할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 며느리, 칠촌, 팔촌도 한데 얼리어 닝닝거린다. 자, 닝닝거린다는 말은 윙윙거린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분은 제삿날 풍경입니다. 제삿날 분위기. 시집갔다 쫓겨온 작은 딸, 과부가 되어 온 큰 고모, 손가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에는 이거 과거예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시아버지도 남편도 도도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리떼를 앵기었다고 동네 백성들을 이렇게 했었다고 옛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권위적이었다. 이 종갓집이라고 하는 것의 권위가 대단했다. 그리고 모말굴림을 시켰대요. 그릇 위에 무릎을 꿇린대요. 이건 횡포죠. 이건 억압이에요. 괴롭혔단 얘기야, 사람들을. 그래서 그 시절에 야, 우리는 그랬잖아 라고 옛날 얘기를 하지만 그걸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종가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머리예요. 머리가 반들반들한 달걀 귀신이 윙윙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왜? 이것 때문에. 대구리가 반들반들한 달걀 귀신이 윙윙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마을 사람들이 이 집, 이 종갓집 뒤에는 이런 안 좋은 귀신이 나온대요 라고 얘기하는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좋아하지 않은 거죠. 왜? 당연하지. 괴롭히니까. 마을 사람들의 반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소문을 낸다는 거, 귀신 나온다는 소문을 냈어요.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받지 못해서 종갓집 영가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자기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나간다. 자, 종갓집 영가님이 고리대금을 하며 살아가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탐욕적인 모습? 돈 빌려주고 이자놀이 하는 거니까 탐욕적이다. 또 염치도 없고 먹을 권리를 한다고 하니까 염치도 없고 또 비윤리적이고
이런 거죠. 고리대금은 착취하는 거니까.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정적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거미알 터지듯 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거미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들. 그리고 이 집의 지손들이 나갔다가 제삿날이면 한데 얼리어 닝닝거립니다.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이렇게 했었대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해왔고 대대손손이 제주도 물려받지 못했고 지금은 눈을 쩝쩝거리면서 먹을 꽁리만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종갓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 볼게요. 지손들은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대구리가 반들반들한 달걀 귀신이 윙윙거린다. 이런 부분에서 마을 사람들의 반감, 그리고 여기는 자손들, 지손들의 불화를 알 수 있습니다. 자손들하고도 제대로 못 지내. 마을 사람들하고도 제대로 못 지냈다는 얘기예요. 불화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표시하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 요거. 보이나요? 자, 지금 제가 표시하는 것들이 다 뭘까요? 반복되는 거.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운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는 무너진 봉건 질서에 대한 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갓집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무너진 봉건 질서를 이제 풍자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종가의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면서 관련한 사람들, 뭐 시집 갔다 쫓겨왔다, 뭐 과부가 됐다, 뭐 손가락을 빨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폐쇄적이고 어두운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 앞에 가려놨다, 그리고 검은 귀갓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종갓집의 몰락을 의미하고요. 신주단지, 신주에 대해서는 의인화를 하면서 또 한 가지는 희화화까지 시키면서 그 종가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 요렇게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생동감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특징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가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가 보죠. 이 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주관적인 내용이라서. 자, 노래와 이야기. 노래, 이야기 두 개가 서로 달라요. 그 얘기 볼 거예요. 자, 노래는 심장에, 이야기는 뇌수에 박힌다. 그러니까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그러니까 감성. 뇌수는 뇌니까 머리. 그러니까 이성. 서로 다른 곳에 적용이 된다. 자, 노래는 심장, 이야기는 뇌수래요. 뇌, 이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처용이 돌아와 노래로서 아내를 범한 귀신을 꾸러 엎드리게 했다지만 이건 이제 처용가라고 하는 그 신라의 향가 중에 내용입니다. 이 귀신이 역신인데요. 그래서 역신이 자신을 용서해준 처용에게 감동을 해가지고 처용이 그림이 붙어 있으면 얼굴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그 집에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귀신이 역신이죠. 역신은 병을 옮기는, 병을 만드는 신. 그래서 역신이 들어오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처형이 그림을 그려놓으면 역신이 안 들어와서 건강하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게 뭐야? 처형과 내용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막상 목청을 떼어나고 남은 가사는, 목청을 떼어냈다는 건 노래가 없다는 거예요. 가사만 남은 거죠. 자,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그럼 가사는 힘이 없다 이 소리예요. 하지만 처용의 이야기는 살아남아. 그러니까 가사에는 힘이 없지만, 노래 가사에는 힘이 없지만 이야기는 살아남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랑 이야기는 서로 대조가 되겠죠. 이렇게. 얘는 힘이 없고 귀신의 그 처용의 이야기는 힘이 있다. 자,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리라. 정간보가 오선지로 바뀌고 이제 아무도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다. 세월이 흘렀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시집에 악보를 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됐다. 그러니까 시집은 시집인 거예요. 노래하고 싶은 시인은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 자, 심장의 박동. 이게 규칙적이잖아요. 규칙적으로 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운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시인이 어디에? 말 속에 운율을 넣는다. 그러니까 운율의 기본은 반복이니까 일정 간격으로 뛰는 심장은 반복성, 운율을 나타내게 해주는 대표 신체 기관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 격정의 상처는 노래에 쉬던나. 노래라고 하는 것에 좋은 건 줄 알았더니 노래에 덧나버린대요. 화자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화자는 노래에 쉬덧난대요. 왜냐하면 감정이 너무 과잉돼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감정이 더 울컥울컥 한단 말이야. 이게 노래의 한계야.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다스리는 처방은 이약이다. 처방전이라고 하니까 이게 약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쓰며, 이야기로 하필 시를 쓴다. 이건 작가의 상황, 작가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습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야기로 시를 쓴다는 건 이야기시. 다시 얘기하면 산문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산문시 같은 혹은 산문 형식의 시를 쓰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기를 바란다. 뇌수가 아까 이성이었고요. 심장이 아까 감성이었습니다. 이게 결합되기를 바란다 그랬으니까 합쳐지고 조화를 이루는 거. 그래서 화자가 얘기하는 시적 지향, 내가 시를 쓰면서 원하는 것. 지향점이 뭐냐? 노래와 이야기가 합쳐지는 거. 이걸 원한대요. 이게 뭐야? 갑자기. 노래와 이야기가 합쳐지는 걸 원한다라는 얘기야.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화자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노래 가사는 힘이 없고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이야기가 더 오래 남을 것이다. 그래서 감성을 건드리는 노래와 그리고 머리에 남는 그 이야기가 시 안에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운율도 느껴지면서 그 안에 이야기도 있으면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시가 좋겠다. 난 그런 시를 쓰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예요.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선 자부심 아니에요. 지금 부정적인 걸 골라야 돼요. 자, 2번 제삿날 날름이 올라왔는 데에서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 맞습니다. 자, 3번 모말골림 시킨다는 것에서 시기심 아니고요. 이랬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좀 나쁘다는 얘기인 거죠. 자, 존중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선망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2번. 자, 29번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 A는 아직 융합이 아니에요. 오히려 분리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번 A와 노래와 이야기가 결합되었을 때 단점 아니고요. 자, 3번 말의 이야기가 직접 연결 아닙니다. 자,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불어넣는다. 맞습니다. 이야기 도입이 지닌 한계, 도입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노래 회복 아닙니다. 30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는 쩡쩡 울리던 옛날과 달걀 귀신이 융융 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감각적, 그쵸? 쩡쩡 울린다, 융융거린다, 네, 청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2번 가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놓은 집, 검은 기와 집, 종가의 분위기, 어떤 분위기? 폐쇄적, 그리고 어두운 분위기. 자, 그러나 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네, 그래서 노래 플러스 이야기를 지향한다고 했어요. 4번 나는 처용이 부른 노래와 처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래서 노래 가사는 힘이 없고 이야기는 힘이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 이제는 독립이 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영속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 5번입니다. 31번. 고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지요. 1번.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냈지요. 2번. 자,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에 사용했고요. 그래서 생동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노래 플러스 이야기 그랬죠. 자,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시론 성격의 시다. 성격이 다르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현실이 연관되도록 하고 있다. 맞고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낸다. 맞아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한다는 것은 감정 과잉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분리된 결과는 아닙니다. 나는 뇌수와 심장의 결합, 그래서 시의 이야기도 필요하다. 맞습니다.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 나는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니는 의미. 그렇죠.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5번 맞습니다. 자, 마지막 32번에서 34번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고전 시가가 나와 있어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공호 배필은 못바래도 군자 호구 원하더니. 자, 이 글은 허난설원의 규원가고요. 갈래는 가사입니다. 이 가사는
시조를 길게 늘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조가 가지고 있는 4음보 그리고 3, 4조 혹은 4, 4조의 음수율을 그대로 갖습니다. 원래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서 그 전격가사인지 변격가사인지를 구분하는데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4음보 공업배필은 못 바래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한 줄이 4개로 끊어 읽힐 거예요. 이게 4음보고요. 글자수 보시면 공업배필은 5개, 못 바래도 4개, 군자호구 4개, 원하더니 4개. 자, 우선 4, 4조를 기본으로 가는데 여기는 지금 5글자네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글자 수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음보율이 나와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공호배필은 높은 지위의 남자를 얘기해요. 공호배필 높은 벼슬의 처가 되는 거. 높은 벼슬하는 사람의 처가 되는 것은 못 바래도 군자호구는 원했었다. 그럼 군자호구는 뭐냐? 군자 같은 좋은 남자의 짝.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남자의 짝을 원했는데 그럼 뭐야? 됐다는 거야? 못 됐다는 거야? 못 했다는 얘기죠. 내가 이걸 못 바래도 이거는 원했는데 이것도 못했다. 자, 삼생의 원업이요. 자, 삼생이라는 단어에서 뭘 얘기할 거냐? 뭐죠? 불교의 윤회 사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적 사상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원업이다. 월하의 연분으로 월하. 이거는 신선이에요. 신선. 그러니까 여기선 또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얘는 신선이니까 도교 사상을 얘기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불교와 도교 사상이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건 조선 때 이 가사는 조선 후기에 유행을 했으니까 당연히 유교 사상도 들어가 있죠. 이 벼슬 얘기도 유교 사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글은 불교, 유교, 도교 사상이 다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월하의 연분으로 신선이 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장안유협 경박자를 장양유협 경박자. 자,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박자만 해석하셔도 돼요. 이건 가볍고 천박한 사람. 가볍고 천박한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가벼워. 놀기 좋아하는 사람. 한량이라 그러죠? 꿈같이 만나 있어. 와, 믿을 수가 없었어. 자, 당시에 용심하기, 용심, 다짐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쓰는 것이 살얼음 디디는 듯 했다. 왜? 여기서부터 시집살이. 시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 살얼음 디디는 듯 살았대요. 한참 힘들게 살았다는 얘기죠. 조심하면서. 3528 이거는 15에서 16 나이에 천연여질 절로이니 천연여질 절로이니 한창 예쁠 때. 그러니까 내 얼굴에 이쁨이 막 솟아오를 때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이 백년기약이 혼인을 했단 얘기예요. 연광이 훌훌 하고 연광이 훌훌 시간의 흐름. 근데 그것이 어떻다? 훌훌하다, 빠르다. 조물이 다시하여 다시 시기가 많아서 봄바람 가을물이 배울이 북진하듯 이것도 마찬가지야. 배울이 북진하듯 직유법 쓰면서 얘도 역시 시간의 흐름이 빠르다는 거예요. 자,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 되었구나. 자, 설빈화안하고 면목가증이 서로 반대됩니다. 얘는 이쁜 얼굴, 예쁜 얼굴. 면목가증 뜻 나오죠. 뒤에 보면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는 얼굴. 그러니까 눈 뜨고 못 봐줄 만한 얼굴 뭐 이런 거죠.
자, 내 얼굴 내가 보거니 어느 님이 날 괴를 쏘냐. 자, 괴다가 사랑하다라는 뜻인데 내 얼굴 내가 찬찬히 보니까 누가 날 사랑해 주겠어? 라는 거야.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어? 왜? 내가 면목 가지게 됐기 때문이죠. 나를 못생긴 사람으로 이제 너무 늙었으니까 시간이 빨리 흘러서 예쁜 15, 16세 그 예쁜 얼굴이 늙어버렸어. 못생겨져 버렸어. 변했어. 그러니까 님이 날 사랑해 줄 리 있겠어? 없다. 서리법이죠. 날 사랑해 주지 않는 게 당연하지. 아, 자기 얼굴을 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한탄하는 거죠. 뭐라 그래? 자책. 내가 너무 늙어서, 내가 너무 못생겨져서 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보면 과거에 남편을 만난 것은 원하던 일이 아니었고 한창 예쁠 때 결혼해서 시간이 빨리 지나서 지금 나는 너무 늙었고 못생겨졌어. 그것에 대해서 자책을 합니다. 자, 시간이 빨라서 늙음에 대한 한탄이다라고 한다면 늙음에 대한 한탄이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늙음 그리고 한탄. 탄로가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늙음에 대한 한탄이다라는 얘기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기 때문에. 내려가 볼게요. 자, 옥청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었다 진 것이냐. 자, 이 매화는 대부분 절개를 상징하는데 여기선 그건 아니고요. 몇 번이나 피었다 지었느냐 이것도 이제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났느냐 이런 얘기죠. 겨울밤 차고 찬재 그런데 자취는 섞어치고 자취는 뭐라 그러지? 진눈깨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날 길고 긴데 구준비는 무슨 일이냐. 시간이 흘러갑니다. 겨울밤에 눈 내리고 여름밤에 비 내리는 건 당연한데 이렇게 날씨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면 내 마음도 우울해지죠. 그래서 우울한 분위기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자체는 구준비가 내릴 때면 내 마음이 더 우울해진다고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삼춘화류 호시절에 삼춘화류는 호시절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시절입니다. 계절이 봄이 와서 봄에 좋은 시절에 경치가 시름없다. 감흥이 없다. 느껴지는 게 없다. 왜? 외로워서. 누가 같이 봐야지. 야, 벚꽃 피면 벚꽃 보러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가야지. 혼자 있는데 뭐 벚꽃 핀다고 뭐 좋아하겠어요? 이런 느낌인 거야. 자, 가을 달 방에 들고 자 봄에도 아무 감흥 없이 보냈고요. 가을이 됐어요. 자, 가을에 달이 방에 듭니다. 이건 뭐야? 밤이란 얘기죠. 달, 밤이란 뜻. 자, 시간적 배경. 실소리 상해 울제. 실소리 울어요. 실소리 뭐냐?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가 운다. 사실은 누가 울어? 내가 우는 거죠. 이게 객관적 상관물. 이것도 그 중에서 감정이입이 됩니다.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햄만 많다. 햄, 생각만 많다. 잠도 못 자고요. 아무리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죽음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우울해서 죽음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죽기가 어려워요. 다시 생각합니다. 해다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어이하리. 이렇게 계속 살면 어떻게 지내겠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뭐 이런 얘기예요. 청등을 돌려놓고 녹기근 비껴앉아. 청등 이게 뭐겠어요? 가족이 아직 안 들어와서 등을 밝혀놓은 거야. 님이 없단 얘기입니다. 님의 부재. 자, 녹기금 비껴앉아. 이 녹기금 이거는
악기예요. 악기 가지고 백년화 한곡조를 시름조차 섞었하니 시름조차 섞었한다. 연주를 합니다. 자, 그래서 녹기금은 내 시름을 풀기 위한 행동이다. 이 녹기금도 화자의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객관적 상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연주를 하니까 소상야오의 뱃소리 섰도는데 소상야오, 소상강 밤비, 소상강의 밤비가 뱃소리 서도는 듯, 뱃소리는 대나무 소리예요. 화표 천년, 천년 만에 돌아온 이런 뜻이에요. 그 망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망주석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천년 만에 돌아온 별학, 이별한 학. 이 운이는 뜻 직유법이고요. 둘의 모양이 비슷하죠. 대구법입니다. 연주 소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옥수에 타는 수단. 옛소리 있다마는 옥수 손이 이쁜 손이에요. 이쁜 손으로 연주를 했어. 그 수단 솜씨는 옛소리 있다. 솜씨는 그대로다. 연주 솜씨는 그대로. 부용장 정막하니 누구 귀에 들릴 소냐. 부용장은 지금 화자가 있는 곳입니다. 화자가 있는 곳. 근데 정막하다는 것은 혼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구 귀에 들렸겠어 라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나 혼자 들었다는 얘기죠. 외롭다는 얘기입니다.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었다. 간장은 이제 장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해서 이제 구곡간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이 구곡간장이라는 건 많이들 쓰는 말이기 때문에 관습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슬플 때, 마음이 아플 때 씁니다. 비유적이기도 해요. 비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앞부분에서는 과거 얘기하면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나 지금 너무 못생겨졌어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넘어와서 봤더니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야. 계절이 아무리 변해도 감흥도 없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연주를 해봤더니 아우 야 더 슬퍼 더 슬퍼 막 이런 얘기예요. 내려갑니다. 자, 차라리 잠을 들어 꿈이나 보려 하니. 자, 그래서 여기서 꿈은 누굴 보려고 하는 거냐? 님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꿈은 님을 보고 싶은, 님을 보려는 수단, 방법 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를 공간이라고 한다면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 소망을 실현하려는 공간 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절망을 심리적으로 보상받기 위한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현실에서는 님을 못 봐. 꿈에서나 보는 거죠.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오는 짐승은 짐승, 벌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이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자, 니은 단은 의문형으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얘가 잎과 짐승이 내 잠을 깨워요. 그러면 나는 님을 꿈에서 봐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그죠? 그럼 얘네가 잠을 깨우고 내 감정이 어떻겠어요? 더 슬프겠죠? 얘가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음이 안 돼요. 자, 이 작품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허난서론의 삶이 굉장히 힘들겠다, 우울하다, 한이 맺혔구나. 그런데 그 한을 우아하게 욕 안 하잖아요. 그죠? 욕 안 하고 이놈 저놈 안 하고 품격을 잃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사나 한문을 사용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허난설원이 허균의 누나잖아요. 누이잖아. 그 집안에서 좀 깨우친 사람, 그 오빠들이 허난설원을 글을 가르치고 그림을 가르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허난설원의 작품에는 이런 고사를 인용한 부분들이 있어요. 고사를 인용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한문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요. 현존하는 가사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내방 가사입니다. 이 내방이라고 하는 게 여자가 썼단 얘기예요. 안쪽에 있는 방이니까 이 부용장이 여자의 방이잖아요. 그 여자가 쓴 가사들 중에서는 제일 오래됐고요. 남자들 그것들을 중에서도 그 사대불들의 전유물이었던 가사를 여성으로 확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려가 볼게요. 이번엔 나. 자, 제 위에, 제는 언덕이죠. 언덕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소나무.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거야 이게? 다시 끊어보자. 제 위에 우뚝 선 소나무.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 아, 이게 네 덩어리가 나오네요. 근데 글자 수가 좀 이상하네, 그지? 자, 소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흔덕흔덕 이런 걸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밑에도 나오고 밑에도 나오네요. 음성상징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성상징어를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생동감. 자,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쫓아서 흔들흔들. 자, 버들을 보고 있습니다. 소나무랑 버들이 흔들리는 걸 보고 있어요. 그죠? 자, 임 그려오는 눈물. 아, 이제부터 화자의 상황이 나오네요. 임 그려라고 하는 것에서 화자의 상황을 알 수가 있네요. 어떤 상황? 님이 없구나. 그립다고 했으니까 임의 부재. 뭐 이별이라고 봐도 됩니다. 없다는 거. 그래서 그리움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있구나라는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자, 옳거니와 당연히 님이 그리우니까 눈물이 나는 건 맞거든. 근데 입하고 코는 어이 무슨 일 쫓아서 후루룩 삐쭉 하나니 어이 무슨 일 쫓아서라는 게 지금 여기 똑같은 게 또 나오죠. 이건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입하고 코가 후루룩 삐쭉. 후루룩 삐쭉. 뭐야? 콧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콧물이 나와서 콧물을 들이마시려고 하는데 이제 입까지 삐쭉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후루룩 삐쭉 하나니 이 부분에서 나 지금 슬픈 상황이거든요. 이 슬픈 상황에서 입하고 코가 후루룩 삐쭉 한다라고 하는 내 우스꽝스러운 겉모습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우는데 눈물이 막 나는데 거울을 봤나 봐. 그 코를 하는데 내 모습이 웃겨 보였나 봐요. 얘 왜 이래? 나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외양에 시선을 돌립니다. 시선을 돌리면서 슬픔과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슬퍼하다가 슬픔과 거리를 두면서 조금 쉬어간다. 자, 슬픔과 거리를 둔다는 것은 슬픔과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극복이 되는 거죠. 극복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슬픔과 거리를 둔다는 것 자체가 극복 의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우스꽝스러운 외양의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후루룩 삐쭉이라고 하는 음성상징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음성상징어 그리고 우스꽝스럽다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해학적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키셔야 합니다. 자, 근데 모양을 한번 보시죠. 이 모양을 보면요. 이게 시조 같긴 하거든요. 세 줄짜리. 처음에는 하나, 둘, 셋, 넷. 근데 개울에 섰는 버들, 개울에 섰는 버들. 무슨 일 쫓아서 흔들흔들. 이것도 뭐, 네 덩어리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종장도
네 덩어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임그려 오는 눈물은 올커니와 세 덩어리에서 끊어졌어. 입하고 코는 뭐 이렇게 끊어야 되나? 어이 무슨 일 쫓아서 후루룩 삐쭉 하나니 뭐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거죠? 음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시조의 음보율을 파괴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음보율이 파괴됐다. 그래서 음보의 모양이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종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건 상관없어요. 자, 초장, 중장 네 덩어리씩 나왔다고 칩시다. 우리는 종장이 기본 형식에서 멀어졌다고 얘기할 거예요. 원래 네 덩어리 그러면 종장도 네 덩어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설 시조는 중장이 길어졌기 때문에 중장에서 파괴가 되면 파괴가 됐지. 4면 밑에도 4가 되어야 해요. 평시조로 갈 거니까. 근데 종장이 형식에서 벗어났다라는 평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32번. A부터 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여성의 생활, 그쵸? 뭐가 있었냐면 배오리, 뭐 배틀, 뭐 북진하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자는 소재 활용한 거 맞고요.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배틀에 북진하가 그랬어요. 북진하가듯. 그러니까 움직임이 상상이 됩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와 맞고요. 자, B는 단어를 반복하여 구절을 핵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했다. 그쵸? 뭐가 있었냐면 뭐뭐 할채, 뭐뭐 할채. 그래서 대고법 얘기할 수 있습니다. 3번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냈다. 그쵸? 움직이는 모습 흔덕흔덕 그리고 흔들흔들 움직이고 있다. 뭐 흔들린다 이 얘기하고 있었죠?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처지가 달라졌다. 처지가 달라졌다? 뭐가 처지가 달라졌을까? 우선 A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에서는 봄에서 가을이 됐죠. 봄, 가을. 봄, 가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봄과 가을이 있고요. 거기서 뭐가 달라졌냐? 늙었다. 자신의 처지가 예뻤는데 늙었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B 같은 경우는요. 겨울, 뭐 여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여기서 겨울에서 여름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겨울 따로 여름 따로였어요. 겨울밤은 그렇고 여름날은 그래 라고 계절의 특성을 알려주는 거였어요. 이 B 부분이 요거였죠.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달라졌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시간의 경과가 아니기 때문에 B는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5번 BC는 대구를 활용했다. 네. B는 뭐뭐 할제에서 얘기하시면 되고요. C는 흔덕흔덕 흔들흔들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33번 갑니다. 자,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꿈같이 만났다. 니은 꿈에서 보려고 한다. 자, 기억은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럽다.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하게 남편을 만났다는 얘기였어요. 니은 현실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했다. 그쵸? 현실에서는 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보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맞아요. 3번 기억, 임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 없고요. 이별에 대한 망각은 잊어버리는 건데 아니에요.
4번 기억.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회상 맞아요. 곧 일어날 일에 대한 단정이 아닙니다. 자, 기억. 인연의 우연성, 재회의 필연성. 꼭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우려도 아니고요. 정답은 2번. 마지막 문제 34번 갑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주고 있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그렇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등이 있었습니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외부 대상의 모습이 뭐겠어요, 그러면? 소나무, 그리고 버들이었나? 그죠? 얘네들이 흔들리고 있어. 얘네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랑 나랑 똑같은 거예요. 나도 울면서 흔들흔들 하니까. 자,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외면에 주목을 한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소나무와 버드를 보다가 슬픔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다가 슬픔을 확인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선경후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구조. 여기다 쓸까요? 자, 선경 후정. 이렇게. 그죠? 자,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둠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그러니까 허난서원은 슬프다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고요. 나는 슬프지만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해악적인 것으로 표현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1번 가에서 실소리 운다는 것은 주변으로 확장한 것이다. 네, 확장하는 것이 객관적 상관물을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맞아요. 네, 2번 부용장 적막하다. 교감을 거부한다. 아니에요. 거부하긴요. 님이 없어서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의 표현이었습니다. 2번 틀렸어요. 소나무가 흔덕거린다는 건 동질성 발견 맞아요. 삼춘 화류, 버들과 같이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한다. 삼춘 화류 좋은 시절. 근데 나한테 감흥이 없어. 버들은 나랑 똑같은 애야. 그렇죠? 그래서 달라요. 5번. 후루룩 삐쭉하고 긴 한숨 지는 눈물과 달리 우스꽝스러운 외면에 주목해서 슬픔과 거리를 둔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3 그러니까 9월 거죠? 9월 고3 모의고사 해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해설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필기 하셔가지고 클리닉 때 확인 받으시고요. 제가 분석지를 나눠드릴 거니까 안 보고 분석 한 번 더 하실 수 있게 클리닉에서 하실 겁니다. 준비하시고요. 이것도 암기 테스트가 있습니다. 물어볼 거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미리미리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